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주에서 농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지 위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묘가 2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법원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라고 하죠. 법원에서 농지를 낙찰받으면 일주일 이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읍면사무소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언제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혹시라도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고 있다면, 즉 휴경을 하고 있다면 무슨 쪼가리 하나가 날라옵니다. 이 쪼가리가 뭐냐 하면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을 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처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그런 처분을 하기 전에 농사를 짓지 못한 사유를 시청에 나와서 진술을 하라는 겁니다. 청문회 비스무리한 걸 한다는 겁니다. 무슨 장관도 아닌데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 좀 웃깁니다. 자, 제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여기 지상에 이렇게 분묘가 있습니다. 사진 볼까요? 여기 이렇게 분묘 2기가 있고 농사는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제가 낙찰을 받고 7,558만 원에 낙찰을 받고 이렇게 분묘가 있으니 농사를 못 짓겠죠? 남의 분묘에다 콩을 심는다든가 호박을 심는다든가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냥 방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농지 처분 의무 청문 통지서라는 게 날라옵니다. 이천시청에서 날라왔습니다. 자, 내용은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농협 경영 미이행 농지 처분 의무 통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월, 11월 되면 항공사진을 촬영한다고 합니다. 그때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고 있으면 이런 통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자, 내용은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농지법 제10조 자기의 농업 경영 미이행 휴경이란 얘기죠. 그래서 처분을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문 실시는 이천시청 산업환경국 소회의실 이딴 게 날라옵니다. 기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날라오면 당황하거나 화딱지를 내지 말고 이 서류와 함께 첨부된 의견 제출서라는 게 같이 동봉되어 옵니다.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의견 제출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의견 제출서에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를 나갔다든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했다든가 또는 이런 예를 들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성추행이나 강도짓을 해서 교도소에 갔다든가. 그렇죠?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싶었지만 이 지상에 이렇게 분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석이 있고 또 정원수도 있고 농사 짓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분묘 소유자가 따로 있으니 제가 임의대로 없앨 수 없으니 소송을 통해서 분묘를 철거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서면을 보내기 전에 시청에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 해줍니다.
남의 분묘에다 제가 뭐 콩을 심고 뭐 팥을 심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오늘 밤 포크레인 끌고 분묘를 다 파헤쳐서 신이 나오면 시청 앞마당에 갖다 놓겠다. 그러면 알아서 하라. 하도 농사를 안 짓는다고 뭐라 그러니 오늘 밤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또 그러지 말라 그래. 그러면 이딴 거 보내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의견 제출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의견 제출서 내용은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본 농지는 2012년 3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현재 지상의 전 소유자가 관리하는 분묘 2기와 상석, 비석, 조경수 등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쭉 이런 내용이 농사로서 원상복구하겠다. 이렇게 사유가 있죠. 분묘는 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 역시 분묘를 철거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도 보내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묘 철거의 소송도 제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이런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기재를 해서 이천시청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 행정청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분묘가 있는 사실을 알고 낙찰을 받지 않았냐. 그럼 알고 샀으니 그걸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고발을 한다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식이 법 아닙니까? 상식이 법이죠. 고발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행정청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검찰에 나가서 차근차근 해명하면 무혐의로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상식이 법 아닙니까? 분묘가 나의 소유가 아닌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려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건 분묘 주인이죠. 그렇다면 분묘 주인을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글씨가 개판이라 잘 안 보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와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본 농지는 경매 절차에서 취득하였고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지상에 전 소유자가 관리하는 분묘 2기와 상석, 비석, 조경수 등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소유권 취득 후 농업 경영에 착수하기 위하여 별지의 통고서 내용과 같이 그 전에 당연히 분묘 주인에게 내용증을 보냈겠죠. 그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절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본건 토지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본인은 분묘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기대할 수 없기에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해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고 판결이 확정되면 농지로 원상복구하여 농업 경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자, 대충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 만약 농지를 낙찰받거나 농지를 매입했는데 지상에 건물이 있다.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다. 타인 소유일 경우입니다. 자기 분묘면 자기가 철거를 해야 되겠죠.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거나 타인 소유의 분묘가 있을 경우 이렇게 농지 처분 의무 청문 통지서가 날라온다든가 고발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소명을 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간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농지를 매매하거나 낙찰을 받고 지상에 타인 소유의 분묘가 있다. 이럴 경우에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쪼가리들이 날라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 혹은 농지 처분 의무, 청문 통지서 이런 쪼가리들이 날라오면 이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해서 처리하시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농지를 낙찰받고 그 지상에 타인의 건물이나 타인의 분묘에 대한
원상 회복의 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묘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